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민경채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게 민강유통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없는 딸의 망상이었단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었다는 걸요. 주총을 앞둔 아침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민강유통 건물 앞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민두식 회장이 쓰러진 뒤부터 계속되던 내분이 오늘로 정리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임원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루시아는 숨을 아주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손 안에는 위임장 파일과 공실장이 넘겨준 USB 하나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작은 USB 안에 지난 20년을 비틀어 놓은 진실이 통째로 들어있는 셈이었습니다. 옆에서 문태경이 짧게 말합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준비 더 많이 했습니다. 루시아는 피식 웃으면서도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나 오늘 회장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직은 루시아예요. 다만 이 회사가 더 이상 괴물들 손에 있지는 않게 만들 거고요. 문태경은 그 말을 듣고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루시아가 말하는 괴물 안에는 사실 민두식도, 김선재도, 그리고 민경채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민경채는 얼굴이 해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는데요. 손을 꼭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은 세리, 아니 이제는 그녀 입에서 계속 미소라고 불리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미소야, 오늘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 알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지켜줄 거야.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루시아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자신을 붙잡고 울던 루시아의 손, 내가 내 딸이야 라고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품에 안겼을 때 느껴지던 이상하게 익숙한 체온까지 전부요. 그래서 세리는 민경채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 세리예요. 미소 아니고. 민경채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금방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난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너 어제도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잖아. 내가 너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 세리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건 엄마 딸, 우리 미소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현실이 얼마나 부서져 있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거든요. 주총장 앞 대기실, 김선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버렸다고 했죠, 민전무님? 근데 말이죠, 사냥개가 어느 날 총을 물고 돌아오면 그땐 누가 사냥감인지 좀 헷갈려질 텐데. 그 앞에서 민수정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서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뒤집을 수 있어요? 맨날 말만 세다고 끝엔 다 같이 망하거나 누가 뒤통수 치거나 그랬잖아요. 나 이번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미친놈인지. 김선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젓습니다. 미친놈이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지금 이 회사에서 제일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그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주총장 안을 살피고 있는 장현숙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숙은 여전히 단정한 외모에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김선재는 알고 있었죠. 그 미소 뒤에 20년 동안 꾹 눌러놓은 분노와 집착이 들끓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되어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개회 선언을 하고 재무제표 보고가 형식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안건은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민강유통을 지배할 것인가였다는 걸요. 사회자가 다음 안건을 읽습니다. 제4호 의안. 대표이사 및 회장 해임의 건, 그리고 신임 회장 선임의 건입니다. 기존 회장 대행 민경채 이사의 해임과 신임 회장 후보 정루시아에 대한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순간 주총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정루시아라는 이름만 듣고도 서로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민두식의 아내, 피해자, 혹은 또 다른 권력욕의 화신이라는 온갖 소문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경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 안건 동의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제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회사를 끌고 왔는지 주주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누가 앞장서서 불 끄고 위기 막았는지.
근데 이제 와서 정루시아 그 여자를 회장으로 앉힌다고요? 민경채는 일부러 그 여자라는 표현을 써서 루시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 집안 망가지는 꼴, 밖에 떠들썩해지는 꼴 보기 싫어서였어요. 근데 오늘은 저도 좀 더럽게 가보려고 합니다. 정루시아 씨, 여기서 끝까지 같이 가보죠. 누가 진짜 괴물인지. 두 번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야, 오늘 대놓고 폭로전 가겠다는 거네 싶은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지점이었죠. 사회자가 난감해하자 문태경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문태경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톤으로 말합니다. 저는 민강유통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온 문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투자자이자 한 사람의 피해자, 가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라는 말에 민두식이 자신의 아들을 치고 간 과거, 그 뒤에 이어진 거짓말들, 교통사고 위장. 모든 게 한순간에 머릿속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문태경은 슬쩍 루시아를 한번 보고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 겉으로는 민두식 회장님의 지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최근 한 달 동안 체결된 지분 양도 계약들이 정리돼 있는데요. 민두식 회장님이 의식이 돌아온 뒤 직접 서명하신 지분 신탁 계약입니다. 신탁 수익자 이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루시아, 그리고 문태경입니다. 순간 주주총 회장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숫자 노름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던 회의가 갑자기 후계구도 뒤집기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경채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서명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저 USB 조작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때 공 실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회자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 같이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 계약들 전부 제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공 실장의 이름이 전광판에 뜨자 주주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두식 옆을 20년 넘게 지켜온 집사이자 비서였던 사람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큰 고비였습니다. 문태경은 준비해온 영상 파일을 틀어달라고 사회자에게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4년 전 민강유통 옥상 CCTV와 별장 주변에 설치돼 있던 드론 촬영분이 편집돼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이미 시청자들이 알고 있던 사건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시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미소가 떨어진 직후 사건을 덮기 위해 시간을 맞추고 언론 플레이를 논의하던 대화까지. 영상이 끝나자 주 총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루시아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 애가 제 딸이었어요. 딱 한 문장이었는데 그 한 문장에 20년짜리 비극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친딸을 잃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4년을 살아왔더라고요. 왜냐면 누군가가 아이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양평 별장에서 두 분이 거의 같은 시각에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때 민경채 아가씨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제가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세리는 내 딸이고 미소는 상관없는 애야. 2번 다시 그 애랑 나 엮지 말라고 했지. 내가 몇 번을 말해. 루시아는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언니는 줄곧 그렇게 말해왔죠. 나는 미소란 애 모른다. 근데 언니 어제 저수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걔 엄마인데. 그 말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언니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언니 딸이었단걸요. 이 시점에서 민경채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총장 안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고 시청자도 자연스럽게 숨을 한번 삼키게 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김선재의 선택으로 터집니다. 여기서 더 숨겨봤자 소용없겠네요. 김선재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여기 4년 전 미소 사건 당시 언론 로비 명단, 여론 조작 비용, 거짓 기사 작성 지시 문건들입니다. 결제 라인 맨 위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다들 아시겠죠? 서류 위, 가장 윗줄에는 민경채라는 이름과 사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요, 민 전무님. 적어도 저는 제 딸을 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경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계속 부정해왔지만 사실 민 전무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옥상 난간에서 울던 아이, 그 아이가 누구 얼굴이었는지. 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술에 취해서도 내 딸이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는지. 저 다 들었거든요. 아, 결국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면서 도망친 거였구나 하는 답답함과 분노가 같이 올라오는 지점이죠. 사회자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 안건 관련해서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신가요? 그때 루시아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끝까지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 하나는 남겨두셨어요. 이 회사가 더 이상 자기 딸의 장난감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고요. 루시아는 미리 준비해온 녹취록 일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민두식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신히 내뱉은 말들이었는데요. 경채는 안 된다. 내 죗값은 내가 받겠다. 회사까지 같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 너랑 태경이한테 맡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정한 회장의 최소한의 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민경채의 마지막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4호 의안, 민경채 이사 해임 및 정루시아 신임 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화면이 켜지고 주주들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그저 우리 집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 반대표 몇 장과 소수의 기권만이 화면 구석에 외롭게 찍혔습니다. 사회자가 선포합니다. 민강유통 신임 회장으로 정루시아 씨가 선임되셨습니다. 주총이 끝나고 사람들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루시아에게 달라붙어 질문을 쏟아냈고 문태경은 그 옆에서 기자들 동선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공 실장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치 20년 전 잘못을 조금이나마 되갚는 듯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빈 주총장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세리의 손목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이를 향해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졌대. 근데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그치? 세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나 미소 아니에요. 세리예요. 언니 딸 아니고 나 사실은. 세리는 겨우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 루시아 아니 설이 아줌마 딸이래요. 언니 딸은 미소였어요. 4년 전에 언니가 그날 옥상에서. 그 순간 민경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만. 딱 한 단어였는데 그 음색이 너무 차가워서 세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내가 내 딸을 죽게 만든 게 되잖아. 민경채는 손을 떨면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 애는 내 딸 아니야. 난 그런 애 모른다고 했어. 계속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아니게 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제발 현실 좀 봐요. 그렇게 도망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제대로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 미소야 미안하다. 그 말 한 번만 하면. 그냥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혼자 버텨오던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경채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녀는 아주 비틀린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는데요. 안 들려. 그런 말 안 들려. 넌 내 딸이야. 미소야.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다른 사람들 아무도 필요 없어.
아빠도 그 여자도 다 필요 없어. 그녀는 세리의 손을 더 세게 잡아 끌며 주총장을 벗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유리난간이 있는 로비가 보였고 그 아래로는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이 서 있던 로비와 4년 전 미소가 떨어졌던 그 자리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 민경채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새하얀 교복 떨리는 어깨,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울던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해, 알겠어? 라고 소리치던 자기 자신의 얼굴까지. 나 그날 거기 있었네. 민경채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난간으로 몰았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지라고 계속 몰았네. 그래서 그 애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민경채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돼요. 언니가 잘못했어요. 미소야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언니도 나도 아줌마도 다 같이 울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부서진 집이어도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민경채는 결국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또렷하게 선 환영 때문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4년 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미소의 환영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환영이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 한 단어에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겨우 그 한마디가 튀어나왔을 때 이미 그녀의 눈에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붙잡고 있던 손이 세리의 손인지 미소의 손인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의 세리인지 4년 전의 미소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루시아와 문태경이 뒤늦게 복도로 뛰어나왔을 때 로비 아래는 이미 소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루시아는 유리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4년 전 같은 자리에서 한 번 이미 지옥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세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리는 몸을 떨면서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언니 끝까지 미소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보고 웃으라고 하고. 마치 진짜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루시아는 세리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마치 자신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라도 된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누구도 언니를, 당신을, 내 딸을 그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해요. 그 말은 민강유통이라는 거대한 집단 안에서 처음으로 나온 제대로 된 어른의 말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강유통 건물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렸습니다. 민강유통 회장 정루시아, 대표이사 문태경. 주주들과 언론은 이 조합을 두고 별별 말을 다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를 먹었다. 복수국의 역전. 도덕적 리더십의 귀환 같은 거창한 제목들이 기사에 붙었지만 정작 두 사람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문태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도 떠날 거예요. 근데 그때만큼은 적어도 오늘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쫓겨나는 일은 없게 만들고 싶어요. 애 하나를 옥상 난간까지 몰아붙이면서 지켜온 자리는 이제 끝내야죠.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회장님이 감정에 휘둘릴 때는 제가 잡아주고 제가 복수심에 눈멀면 회장님이 저를 말려주고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같이 가보자는 거죠. 둘 사이에 잠깐 웃음이 오갔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거래가 오가던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서로 잡아주겠다는 말이 진심으로 오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진술서를 냈습니다. 비자금, 언론 로비, 미소 사건 덮기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가면서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일지도 모르겠네요. 다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각자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거요. 그의 그 한마디가 이 인물의 마지막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였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악당으로 남기보다는
늦었지만 최소한 선을 넘지 않는 마지막 선을 지키려 한 사람으로요. 장현숙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술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틀렸고 돈이 피를 이긴다는 말도 틀렸네. 내가 틀렸네. 그녀는 더 이상 민강유통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세리는 어느 날 루시아와 함께 옥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뛰어내리려 했던 그 자리, 그리고 미소가 떨어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난간 앞에 서서 세리는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너무 싫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하늘이 가까운 곳 같아요. 루시아는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웃으면서 난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소야. 나 이제 대신 살아볼게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잘못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어른으로요. 그러니까 나 좀 지켜봐줘요. 알았죠?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며 버티느냐 아니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더 아프게 성숙하느냐 사이에서 결국 이 이야기는 후자를 선택한 셈이었으니까요. 루시아는 세리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할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끝까지 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한 여자의 몰락과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이 같은 회사 같은 옥상, 같은 하늘 아래에서 교차되면서 이야기의 막이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파멸로, 누군가는 죗값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용서와 다짐으로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회차는 결국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지켜낸 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제는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맨 마지막에야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다.